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51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설님의 양다리 사건이 4달 전인 2019년 7월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 당시 나락지 사건, 열매 사건, K 사건, 잼미 사건 등등으로 이설님 사건을 묻혔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1월 7일 유은님이 아프리카 방송 도중 폭로를 추가로 했고, 이설님이 유은님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지만 10월 30일에 무혐의 종결이 난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설님이 양다리 바람을 핀 건 검사와 판사까지 인정한 사실이 되는 거겠네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결하게 사건 설명해드리고 당사자인 유튜브 유은님과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님의 해명 영상 원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부채널에 원본 영상 올려놨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정리가 완벽하게 되겠네요. 자, 읽어드리자면은 방송 요약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이메일을 제보해주신 분 거 그대로 한 겁니다. 방송 요약이 아니라 사건 요약이에요. 사건 요약. 한참 나락지 사건 이후 아프리카 폭로 사건 터질 때 2019년 7월 6일 인방겔에 이설 관련 썰이 올라옴. 그랬다 카더라. 어떤 한 시청자가 썰을 푼 거죠. 이설이 유은, 이채희 전 남친들과 바람 폈다는, 유은 방송 켜서 자기 관련 글은 팩트라고 확인해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인방겔에 바람에 관련된 글이 올라오니까 유은님하고 이설님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유은님 방송 켰을 때 유은님 시청자분들이 물어본 거죠. 유은님한테 맞냐고. 유은님은 맞다고 했고요. 4. 다 BJ 이름입니다. 지효가 중재에 나섬. 이설과 유은을 만나게 함. 중간에서 중재를 했나봐요. 이설 유은 만나 울며 사과하고 넘어가기로 함. 이설님이 유은한테 사과하고 울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 이설 유은에게 고소장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통보. 7. 이설 본인은 원치 않는데 회사가 강제로 한다고 함. 그 다음 알고 보니 이설이 나서서 고소하고 회사가 도운 것. 고소까지 가지 말고 사실 확인서만 써달라고 연락 옴. CJ 측 관계자가 유은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허위사실이다, 바람핀 게 아니다, 이런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고 안 썼습니다. 결과는 유은도 대처를 위해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공방이 아니라 고소 방어죠. 11. 이설 측 법정 가지 말고 방송으로 해명하고 끝나자. 그 다음 12번 유은 측 거절. 법정까지 감. 법정까지 간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검찰 종결이거든요. 이건 좀 잘못 쓰신 것 같네요. 13. 그 다음 이설 측에서 제기한 고소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무혐의 사건으로 종결이 됐고요. 유은 무고죄로 이설을 고소하진 않겠다 함. 맞습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를 무고죄로 고소는 안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요. 유은님이 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때 정리가 나와있죠. 이설 이채희 전남친 A와 사귀던 거 걸림. 이설이 울며 이채희에게 사과. 이채희 용서하고 축복해줌. 이채희님이 용서를 해줄 겁니다. 이설 유은 남친 B와도 사귀고 있었음. A와 B를 같이 이렇게 사귄 거죠. 참 능력도 좋아요. 이채희 전남친 A 이설과 2년째 사귀는 중이라고 밝힘. 계산해보니 그 당시 공식 남친 C는 따로 있었음. 양다리. 결론은 3다리가 아니고 양다리 플러스 약간 양다리,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한 거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유은님도 맞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7번하고 8번 양다리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설님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대기업 뭐 CJ이고 삼성이고 김앤장이고 김앤간장이고 그딴 거 필요 없이 고소는 본인 의지가 있어야지만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변호사나 대기업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아무리 큰 대기업이고 뭐고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조건 본인 동의가 있어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설님이 거짓말한 게 바로 나오죠. 그리고 추가로 CJ 다이아TV MCN 사업팀의 성땡땡 차장님과 오늘 통화를 했는데요. 저하고 바람이나 양다리 사건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CJ 측에서 유은님을 고소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당사자인 유은님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유은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유튜브 하고 있는 유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지게 된 계기, 시작된 계기가 있을까요? 올해 7월 6일날 인방겔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 그 글로 인해서 이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맞아요. 7월 6일에 그 시작으로. 네. 거기서 아까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인망갤러들이 와가지고 맞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 맞다고 하신 거죠. 그때 이제 방송을 제가 했을 때 예. 한 7,000분이 오셔서 아, 7,000분이나 개념글 가고 막 난리 아, 났어요. 네네. 개념글 금방 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7,000분이 오셔서 해명하라 하셨고, 저희는 우리가 친하게 지냈지만 손절을 했을 이후 이 얘기가 어떻게 됐든지 나올 거다. 그래서 사건은 터졌고, 제가 그 글에서 제 이름이 언급된 부분은 사실이 맞다라고 했고, 네네. 다른 거는 다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고소가 들어왔죠. 바람이라는 거 이게 맞다고 하셨고 네. 그때 네네.
어쨌든 결론은 이설님이 양다리 바람을 핀 거고 그 바람 핀 네. 상대가 유우님의 전남친이었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이설님은 채희 언니의 전 남자친구분과 미래를 약속하고 교제 중이셨는데 제 전 남자친구분과 원래 바람을 피다가 걸리신 거죠. 한 달 정도 사귄? 네네네 저랑은 한 달 정도 만났어요. 이채희님은 얼마나 만났었죠? 채희 언니는 방송하기 전에 만났던 분인데 한 6년 정도 만나셨어요. 두 분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설님하고 유우님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건가요? 솔직히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저희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고 위로를 했던 사람인데 몇 년 친구죠? 그때 정도면 한 4년이었어요. 아하, 4년 4년. 정도. 세희 언니랑 저의 남자친구를 양다리인 상태로 만나고 있었고 세희 언니의 전 남자친구와 저의 전 남자친구를 양다리인 상태로 만나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거짓말이 계속되니까 저와 세희 언니는 손절을 했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잠깐 좋게 네. 마무리가 됐었던 건가요? 채희님하고 유우님이 뭐 네. 고살인 건지 요 정도 사건 막 바람에다가 전남친 모시게 하면 쌍욕이 오고 가거나 뭐 머리끄댕이를 잡을 사건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도 그렇고 세희 언니도 그렇게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효 언니도 좋게 얘기로 푸는 성격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한 거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긴 시간 동안 뭐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불러서 얘기를 하셨을 때도 되게 기분을 나빠하시면서 나를 왜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아 이설님이? 네, 유은이 어. 전 남친과는 정말 그냥 친구다. 왜 자꾸 오해를 하냐라고 하시다가 지효 언니가 팩트를 하나 딱 날리시고 그 이후에 바로 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쳤었던 것 같다. 뭐에 홀린 것 같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바로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시다가 이후에 팩트를 던지시니 바로 미안하다고 하시는 그 모습조차도 이제 보고 싶지 않았고 아하. 그 이후에 더 이상 친하게 지금 이 상태로는 지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세희 언니도 손절을 했죠. 그 상황에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정을 안 하셨나 보네요. 네. 싸다고 날리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나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절대 한 적 없어요. 카페 불러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뭐 마무리가 됐고 네네네. 7월 사건 당시에는 이설님이 네. 인정을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제가 먼저 방송을 해서 제 이름이 언급된 부분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이후 지효 언니한테 연락을 하셨고 지효 언니랑 만나서 얘기를 하신 이후 해명 방송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해명 방송을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저랑 통화를 하실 때도 해명 방송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 방송을 하지 않으셨죠.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채희님하고 지호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는 저도 이제 따로 안 물어봐서 왜 해명 방송을 한다고 하고 하지 않는 거지에 대해서 그냥 이 일을 조용히 묻고 덮어가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설님한테 따로 8월 9일날 연락을 드렸죠. 언니 방송 안 하실 거냐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라이브 방송은 그만둘까 생각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사건 때문에 유튜브 영상 위주로 하시는 거구나 이설님이 아프리카 안 하시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저한테도 해명 방송을 하신다고 하셨고 지효 언니한테도 해명 방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방송도 하지 않으셔서 그냥 이대로 덮으시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이 드렸다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고 그때 이설님은 그때 한창 고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고소가 끝나고 판결문이 나왔을 때 해명 방송을 하겠다고 지효 언니한테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범인도 안 잡힌 상태에서 저한테 고소장이 들어왔고 그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언니 저는 범인도 안 잡혔는데 저한테 고소장이 들어왔고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고소 취하를 하려면 저한테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시니 저도 이제 사실 확인서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한다고 했죠. 고소 관련은 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고소를 진행했나 봐요. 네, 그죠. 앞에서는 저한테 사과를 했고 회사 측에 요청해서 고소를 취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제가 변호사 없을 때는 되게 당당하게 뭐 사실 확인서 써줘야지 고소 취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니 제가 나중에 변호사 선임하니까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뭐라고 바꾸셨나요? 제가 변호사 선임하고 이게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이설림 변호사 측에 연락이 와서 이설림이 이제 너무 둘 다 지치고 힘드니까 서로 방송을 켜서 해명 방송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그럴 이유도 없었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변호사님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조차도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거의 뭐 김정은의 화전 양면 전술 그거네요. 거기다가 약간 턱형님하고 좀 비슷하게 겹치는 게 뭐냐면은 턱형님도 덕자님 어머니
어머니한테 협박할 때 뭐 김앤장 드립치면서 대기업 드립을 쳤는데 이설님도 CJ 드립을 쳤네요. 사건 사고를 일으키시는 분들 보면은 좀 겹치는 부분이 많네 지금 보니까. 뭐 어쨌든 사실 확인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설님이 어떤 사실 확인서를 유은님한테 요청한 건가요? 이게 CJ 측이 요청한 거죠? 일단 이설님도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이아TV 파트장님도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셨고 이설님은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나머지 일들과 다른 일들과 관련이 없다라고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전 이미 방송에서 제 이름이 언급된 부분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서를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일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쓰지 않았고 사실 확인서를 이제 저한테 요구하신 이후에 추가로 지인분들한테 조언을 해보니 사실 확인서 잘못 쓰게 되면 제가 범인으로 자백한 것처럼 된다고 해서 모두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채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태희언니는 이제 언급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태희언니 언급은 안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지효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한 거는 서로 친해서 이렇게 그냥 한 거겠네요? 친해서라기보다는 지효 언니는 좋게 풀면 좋은 거지 않겠냐. 서로 좋게 풀어라 라고 해서 이제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셨어요. 지효 언니는. 좋게 풀라. 고소 진행되는 4개월 동안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크셨겠어요. 네,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고소를 받은 거였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를 피의자로 만드시려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많이 힘들었고 사실을 얘기한 게 고소받을 일인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좀 우셨나요? 솔직히 그 파트장님과 전화하면서도 좀 많이 울었고요. 아이고야. 이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죠. 고소라는 게 사실 초반 한 번, 두 번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10번, 20번 왔다 가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한 번, 두 번 갈 때 극초반 이게 제일 힘들어.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유, 그러면 방송 뭐 쉬시거나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 조금 쉴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예. 제가 이 일로 너무 오랫동안 방송을 쉬어서 조금 힘이 들어도 기다려주셨던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사건 때문에 좀 쉬셨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생존 신고만 했었거든요. 생존 신고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설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설님 거짓말을 또 났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태껏 쉴드 쳐주었던 것들이 정말 너무 후회가 될 정도예요. 제발 거짓말은 그만해주시고 다른 BJ들이 추가로 증언하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되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제발 루머나 거짓말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우님이 몇 살 저 어리신가요? 올해 24살이요. 아, 올해 24살이세요? 네. 이설님보다 훨씬 어리시구나. 동갑이구나 이설님이 나랑.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유우님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인터뷰 여기서 마치고